작년 말에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판단한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업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심하게 매를 맞았다는 진술을 저희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숨진 여성을 포함한 업소 여성들은 성매수 장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의문의 죽음 뒤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우선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40분. 이곳에서 여자 실장 34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과 코는 토사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은 아니죠. 본 적은 별로 없었다. 그렇죠. 구토물이 코를 많지는 않죠. 근데 코 밖으로 나올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토물이.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뇌사에 빠졌고 A씨는 병원에 실려온 지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를 관리하던 여성업주 42살 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로 먹은 치킨이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종업원 2명의 진술도 박씨와 일치했습니다. 유족들의 수사 의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렇게 질식사로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사건은 반전됩니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9명이 사건 당일 A씨가 심하게 맞았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들이 그 피해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내용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자회견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여수경찰에서 광역수사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광수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2명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해경과 시청 공무원 등의 성매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 박씨에 대해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증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폭행, 치사를 뺀 나머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여수경찰은 3개 수사팀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많은 정성 들여서 우리 수사관 16명이 달라들어가지고 했던 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숨진 A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1월 19일 밤 A씨에 대한 업주 박씨의 폭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서 피부가 막 네, 그런 게 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등짝부터 여기로 해서. 근데 우산으로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맞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다고. 사건이 일어난 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상시에 맞는 소리가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들리면 그날은 이랬어요. 강도가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랬고 그래서 강도가 좀 세네 이러고. 그러다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A씨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없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업주 박모씨는 여성들에게 진술을 잘 해달라고 전화를 겁니다. 일은 안 나와도 돼. 서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언니는 그래도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딱 내가 나와서 일해라. 어쩌라. 병원으로 달려간 A씨의 언니는 박씨의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황당했다는 게 언니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직접 저희가 병원 가서 알아보고, 소방서 가서 알아보고, 또 사진 뭐 모든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오고, 증거를 갖고 오면 접수를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저희가 그걸 못하니까 가서 한 거잖아요. 구급일지 등을 받아 다시 찾아가자 이번엔 휴일이라 수사 의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3일에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봤을 때는 분명히 강제히 청사가 있다고 알고 왔고. 그러다 보니 수사는 한없이 늘어집니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 접수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냐, 단순 질식사냐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인 CCTV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업주 박 씨는 몇 달 전 필요가 없어서 떼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업주 박 씨가 사건 전날까지도 CCTV를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11월 18일까지 있는 거예요. 18일날 제가 이현수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 사무실에 CCTV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CCTV는 누가 어디로 치운 걸까? 사건 당일 업소에 있던 한 고객은 남자 종업원이 검은색 SM7 승용차에 무언가를 여러 차례 싣는 것을 봤습니다. 욕하는 소리면 때리는 소리면 처음에 다니는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119가 와서 실려가는 것까지 다 본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웨이터가 실장차가 따로 있는데 그 차에 파란 걸로 막 진단이 막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씩은 말했더래요. CCTV 저장 장치와 업소 장부라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경찰서에서 다 진술했고요. 전화 끊을게요. CCTV는 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SM7 승용차는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차는 업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요트장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A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지 10분 뒤입니다. 차량을 몰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업소 남자 종업원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납니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 25일까지 차량은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오후 업소 여성들이 업주의 폭행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던 날,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차를 몰고 빠져나갑니다. 정작 경찰이 요트장에 나타난 건 이날 저녁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업소 뒷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찾아냈다고 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의 죽음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인 CCTV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